만약 당신이 숨겨온 모든 비밀이 하루아침에 드러난다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성인은 언제나 화려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은 바위처럼 단단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고 마침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만나 신분 상승에 성공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인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었죠. 그녀에게 권력은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열어왔죠. 성인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고쳐 끼우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과거.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고 절디절문 그녀는 홀로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순이었죠. 순이는 남편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갓난아기를 아는 성희의 떨리는 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부탁이야. 이 아이 네가 키워줘. 나 다시 시작해야 해. 눈물에 번진 목소리. 순이는 말없이 아기를 받아들었고 그렇게 은호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 순이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는 뒤돌아섰죠. 새 출발을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조차도 내려놓아야 했죠. 성희는 박진석의 아내가 되어 화려한 세상에 발을 들이는데 성공하죠.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침대 옆 서랍 속에 숨겨둔 아기의 옛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해맑은 눈빛은 늘 그녀를 부르듯 바라보고 있는 듯 했죠. 엄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성희는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단 하나 피부치라는 호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주한 은호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순수한 눈빛, 강한 책임감, 그리고 감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닮은 얼굴. 처음 은호를 마주했을 때 성희의 심장은 무너져 내릴 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지금 이 사실을 드러내선 안 돼. 그냥 조용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희는 디자인 제안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접근했습니다. 사업, 후원, 미래.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죠. 그녀가 다시 딸을 곁에 붙잡기 위해 내민 밧줄이었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성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딸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눌러왔던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가난과 실패 속에서 한번 내려놓았던 아이. 이제 다시 눈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더는 세상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디자인 일을 하고 싶다 말한 은호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시 공간을 마련해주고 유명 건축가와 연결해 주었으며 해외 교류 프로그램까지 손수 주선했습니다. 넌 내 실력만 보여주면 돼. 뒤는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후원자의 태도가 아닌 엄마로서의 강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금만 힘들다 말하면 성희는 곧장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바쁜 은호를 위해 인력을 붙여주었고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부족한 부분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 보완하게 했습니다. 은호가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이면 성희는 따뜻한 손길로 등을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뤄줄 거야.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 지원은 단순한 사랑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은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순간 성희는 그 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마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순이가 여전히 은호의 곁을 지키려 했지만 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은호에게 다가가며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성벽을 쌓듯 은호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한 것이죠. 은호가 성희의 의도를 의심하기보다는 점점 그녀의 존재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은호의 눈에 성희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강력한 보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희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야. 성희의 속마음은 모성애와 권력욕이 기묘하게 얽혀 있었고 은호를 안고 싶은 마음, 그러나 동시에 은호를 내 사람으로 두고 움직이고 싶은 야망. 친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도 성희는 은호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죠. 계약서, 후원금, 디자인 기회.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끈이었습니다. 은호가 한번 사인하는 순간 모녀의 진실을 밝히지 않아도 성희는 은호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려운 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순이였죠. 순이는 여전히 딸을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언젠가 진실을 폭로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 불안했죠.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성희는 가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로서 아이를 되찾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이를 이용하고 싶은 걸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둘 다였죠. 한편 성희에겐 또 다른 딸이 있어요. 바로 영나였죠. 성재의 배 다른 동생. 겉으로 드러나는 성희의 모습은 늘 다정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나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화가로서 한 걸음씩 성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전시 일정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인터뷰 자리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물론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화장을 해야 하는지도 세세히 간섭했는데요.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다 몰라. 엄마가 도와주는 게 맞아라는 말로 포장하며 마치 그게 당연한 보호인 듯 굴었죠. 영나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는 순간이 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속마음은 훨씬 더 무겁고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영나가 독립적인 삶을 가지는 걸 도무지 견디지 못했는데요. 영나가 홀로 서서 제 길을 간다는 건 곧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과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죠. 그래서 은밀히 스토커 같은 존재까지 이용했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누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영나를 불안하게 만들도록 조종한 겁니다. 전시장 앞에 남겨진 낯선 물건, 집 근처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였죠. 겉으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딸을 끌어안고 속으로는 불안이라는 족쇄로 딸을 묶어두는 것. 성희가 영나에게 진짜 바라는 건 성공하는 화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자기 손아귀 안에 머무르는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나를 권력 유지의 열쇠이자 삶의 완성품으로 여기며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자유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스토커를 이용한 것이었죠. 스토커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위협이나 해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나를 겁에 질리게 만들어 결국 엄마인 성희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밤이면 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만 비추고 사라진다든지 아무도 없는 전시장 안에 몰래 들어가 흔적을 남긴다든지 하는 식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공포는 영나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했는데요. 작은 기척에도 놀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늘 엄마였죠. 성희는 그런 순간마다 나타나 괜찮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며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나는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빚을 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미 성희가 설계한 판이었습니다. 성희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흔적을 남기면 영나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헌신적인 보호자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스토커를 움직여 영나의 발목을 붙잡아 두는 이중성을 유지한 겁니다. 결국 스토커의 존재는 영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성희를 유일한 의지처로 만들었습니다.
영나가 점점 더 독립을 꿈꿀수록 그 불안은 강해졌고 성희는 마치 준비된 답안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영나가 모르는 사이 엄마의 품은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라 점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희의 세계에도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끼어들게 된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영나와 지환은 언제쯤 성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던 순이에게도 파문이 번졌습니다. 성희와 다시 마주할 일이 생긴 것이죠. 오랜만이네. 차갑게 내뱉는 한마디 속엔 묵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은호와 영나의 운명을 뒤흔들 열쇠임은 분명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삼각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지역 선배가 카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허세 부리는 줄 알았거든요. 은호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 사람 또 시작이네. 결국 나까지 힘들게 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작은 창고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도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요. 샘플도 직접 맞춰보고 거래처랑 통화하는데 목소리도 당당하더라고요. 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든 거죠. 문제는 은호 마음이었어요. 겉으론 담담하게 버텼지만 속에선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돌아와서 뭘 한다는 건 결국 또 내 삶을 흔든다는 거잖아. 이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냉정했는데요. 카페 매출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지역 선배가 벌어올 계약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호는 억울하고 답답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성재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당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재 성격이라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서 방해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사냥감을 두고 조금 더 크면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맹수 같았죠. 속으론 분명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며칠 뒤 은호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선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 카페를 사업장으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따졌는데요. 지역 선배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번엔 무조건 버텨야 해.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 은호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선배가 돌아온 순간부터 제 삶은 계속 흔들리기만 했어요. 정말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은호는 결국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손님들 앞에서 티나게 하지 마세요. 제 일까지 망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이 말이 은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사랑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타협이었죠. 성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은호 얼굴이 보였는데 굳은 표정으로 선배한테 조건을 내거는 모습이었어요. 지역 선배는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그걸 본 성재가 천천히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역.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 하지만 은호 마음까지 내가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아. 끝은 결국 내가 정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세 사람 사이 긴장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역 선배는 사업 준비가 잘 풀리니까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져. 성재, 은호, 다 내 힘으로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었죠. 반면 은호는 지쳐 있었습니다. 선배가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아 보였거든요. 선배 입장에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은호 눈에는 그게 또다시 고집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련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무너진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더 노련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는 않고 은호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 믿고 또 기대하다가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은근히 말하면서 흔들어 놓는 거죠. 은호도 알면서도 순간순간 흔들렸습니다. 카페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는데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창고에서 뭘 한다더라 소문이 돌고 직원들도 은근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내일까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밤마다 잠을 못 들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선배는 어느 날 은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호야, 아니 은호 씨. 내가 끝까지 가볼게. 이번만큼은 실패 안 해. 그러니까 조금만 믿어줘. 근데 은호는 고개를 돌리면서 차갑게 말했죠. 선배, 전 이제 선배 말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제 자신 하나뿐이에요. 그 말이 지역 선배 마음을 크게 찔렀는데요.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보여주겠다. 이런 오기 같은 게 생겨난 거예요. 은호가 카페 불을 끄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저는 늘 이 두 사람 사이에 갇혀 있어야 하죠? 이 말이 은호의 답답한 심정을 잘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국이 올 거라는 걸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